주변에 보통 이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주변에는 아직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는 아직은 없어요. 예. 왜냐면 보통 이혼을 40대 후반에 많이 하세요. 50 초반에. 아니면은 아예 막 결혼 초반에 하든가 30 초반에 하든가.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이혼은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돼. 이혼을 왜 하는가? 예. 이혼을 했다라는 것부터 일단은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쪼끔 애매하고, 예. 양쪽 다 문제가 어느 정도 있죠,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실제 사주에서는 그냥 사주에서는 여자 사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혼할까요? 이 가족이 이혼할까요?라고 보면은 남자 잘못이라고 해도 여자 사주에서 나와요. 이혼에 대한 얘기는. 되게 특이해. 남자 사주에서는 이혼이 명확하게 안 나와요. 예. 물론 너무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자 사주에서 나와, 대부분이. 부인 사주에서 나와요,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자녀 사주에서 나와. 예. 근데도 중요한 건 부인 사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이하죠. 왜 여성의, 예. 제가 늘상 좀 어느 정도 말하지만 여성의 사주가 3배 중요해요, 3배. 남자 사주보다. 가정에서의 모습은 여성들이 되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자부심도 가져야 돼요. 예.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어깨에 무거운 느낌도 좀 가지셔야 되고, 예, 여자 사주에 3배가 나와. 3배는 중요해, 여자 사주가. 예. 그 가족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 배우자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능력을 끌어올리고, 이거 다 여성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는 안 돼요, 그게. 그게.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요, 내 문제가 커, 사실은. 예. 왜 내 문제라고 해요? 일단 애초에 그런 싹수가 보인 사람이랑 결혼한 본인도 문제고, 그게 뻔히 연애 때 봤을 텐데 그것도 문제야. 그런데도 결혼한 것도 문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결혼했음에도, 그렇게 알고서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사람을 끌지 못한 것도 본인이 문제입니다. 예. 그것도 본인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 사주에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진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 맞아요. 예. 그게.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극복이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 사주는 좋다? 좋다라고 하면은 이혼이 또 되는 거예요. 이혼에 여기서 따지면 이혼에 또 긍정적인 겁니다. 예. 되게 별로인 사람을 만났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노력할 가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가치가 없어, 그럼 빨리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예. 빨리 이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 맥이 뭐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맥이 뭐겠어요? 예. 내가 결혼 전에 남자를 볼 때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끌고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게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고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 이해가 됐죠? 그게. 그러면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을, 아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 고민은 하지 마요. 돈이 많은 사람을 본인이 만날 확률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하지 마. 그런 질문 어차피 그럴 확률은 없어, 별로. 예. 그게. 그러면 그 돈 많은 남자는 결국엔 또 자기를 그렇게 끌어줄 여자를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또 쉽지가 않아. 예.
길길 A님, 그런 남자분이 상담하러 왔을 땐 이혼율 높다, 낮다 이런 말 잘 안 하시나요? 가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정말 드물어요. 그냥 이혼율이 높다, 낮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사이가 나쁠 거다 선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명확히 이혼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한 거보다는 사이가 좀 나쁘겠네요. 남자들한테는 좀 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성분들한테는 이혼할 확률 높습니다. 이렇게 좀 더 표현하죠. 예. 오리깨깽님 질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럼 자신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본인이 본인을 몰라서 하는 거라니까 저게 문제예요, 저게. 예. 저게 문제인 겁니다,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몰라, 문제는. 예.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루 종일 뭐 결혼 전에 뭐 고시 공부를 하든 대학까지 다녀서 공부하고 별걸 안 해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그 많은 부분은요 엄마한테 배웁니다. 엄마한테 배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의 이혼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가족 사주를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혼이 생각보다 대물림이 돼요, 여성들은. 이혼이 대물림이 돼서 되게 주의해야 돼요. 엄마한테 많이 배운다고요. 그게. 물론 엄마가 이혼했다고 해서 내가 100% 이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100%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혼했는데 부모님이 "내가 그래도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경험도 많이 하고 배우자를 어떻게 끌지를 정확히 알아."라고 하면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조커님, 이혼도 유전이란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가족 사주를 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그게 아니면요, 내가 다른 데서 배워야 돼. 예, 엄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혼이라는 얘기에서 사실은 이혼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이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혼한 사유예요. 이혼 사유가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이혼 사유가 고칠 수 있는 거냐, 반성을 하고 고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남 탓만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성분이 연애를 한 5번을 했는데 거의 다 비슷한 이유야. 예. 근데 남 탓을 해. 그럼 본인은 남 탓을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엔 본인 결혼하면요, 또 남편 탓하고 이혼해요, 어차피 그거는. 예. 그걸 못 고친 거야, 결국엔. 그걸 못 고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또 이혼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근데 내가 연애를 했을 때 연애라는 거는 일종의 내가 평생을 만날 사람들의 예행 연습인 것도 있고 안 해도 돼요. 뭐 예행 연습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준비 운동을. 안 하고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혼으로서도 이혼을 했어. 그래도 만약에 내가 재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100% 반복돼요. 100% 반복된다고.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맨날 술 많이 먹어. 그것 때문에 이혼했어. 이혼당했어. 그다음에 또 재혼했는데 또 술 먹고 있어. 그러면 또 이혼이에요, 이거는. 100%라니까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 고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주에 나와 있는 이혼 사유를 거의 깨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귤귤레이님 상담 때 엄마 이혼율 200%라고 했는데 이혼은 안 했어도 이런 경우 딸도 이혼할 확률이 높겠네요. 솔직히 전 상담받기 전엔 엄마랑 더 가깝고 아빠랑 감정이 안 좋아서 몰랐는데 시야를 바꿔서 보니 엄마가 이혼율 높다고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애매한 게 이혼을 안 했어도 사이가 나쁜 거면 이혼입니다.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혼율이 있어도 이혼 안 하신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연세가 7, 80이신 분들 사이 엄청 나쁜데 이혼 안 하셨잖아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거는. 예. 거꾸로. 그리고 그 한때 가장 최악일 때를 봐야 돼요. 최악일 때. 예. 최악일 때 내가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그 전에 얼마나 심하게 하고 그게 얼마나 지속됐느냐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고선 고치면 다행이에요. 고쳤으면. 근데도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안 되고 갔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락가님,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딱 있어, 패턴이. 자기가 고쳤어요. 이혼한 이유를 고쳤습니다. 100% 고쳤고요. 대부분의 사실은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재혼해서 잘 사신 분들은 상대방한테 있는 경우. 상대방한테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사람을 더 추후에 재혼해서 만난 사람을 더 잘 골라서인 경우도 있어요. 네. 재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은 돈을 보고 만나신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진짜. 아티스트 조커님, 못 고치는 이유는 그냥 사주가 안 좋아서 능력 부족?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도 엉망진창이고, 뭐 이래서 복잡해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혼이라고 해도 또 나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댁 문제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해. 예. 그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현무랑 이혜성이 헤어졌잖아요. 이 정도 연애했으면 저는 결혼의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전현무, 이혜성도. 제가 봤을 때 전현무 엄마가 좀 좀 극성이어서 그래, 이것도. 예. 생각보다 시댁 문제 굉장히 큽니다. 예. 그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가정에서의 어떠한 이렇게 뭔가 가정, 남자애가 돈을 잘 벌고 남편 성공 이런 거 다 여자가 3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여성은 시어머니도 여성이잖아요, 그쪽에. 예. 나만이 아니라니까. 이쪽 가정은 시어머니가 그게 메인이었다라는 얘기야. 메인이. 예. 그럼 시어머니를 그 3배 성공시킨 그 시어머니를 본인이 상대해야 돼. 만약에 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면. 예. 그게. 그것 또한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다 그 문제도 낀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쪽에 대한 것들에 만만치 않아요, 문제가. 그게 특히나 돈 있거나 좀 능력 있는 남자들은 시댁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게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생각보다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게. 시집살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집살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집안도 좋아야 돼요. 이 집안이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남자 쪽이 의사 집안이다. 예. 대대로 의사 집안이에요. 그럼 여자 쪽이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요? 절대. 예.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어요. 제 친구는 의사랑 결혼했는데요. 그런 거는 이 남자 집안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 아닌 거예요. 예. 그 남자 혼자 고군분투해 가지고 의사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결혼했으면요. 본인이 그 집을 끌고 가야 돼. 그럴 자신 있으면은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만나지기도 쉽지가 않고 사실은. 예 그럼 여자 집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런 진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실제 이게 단순히 시집살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집도 그만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제가 상담 시에 여자분이 잘 사는 게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진짜. 진짜 많아요, 여자가 더 잘 사는 경우. 그냥 이게 보편화야. 제가 상담하면은 이제 오는 경우들이 여성분인데 진짜 예뻐요. 나이가 40 정도 되셨는데 정말 예뻐요. 그냥 연예인이야 보면. 예. 그냥 연예인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남편이 치과 의사예요. 그럼 우리들은 '아 저 여성분 이쁘니깐 치과 의사 남편 만났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그 여성분이 예쁜데 집도 엄청 잘 살아 훨씬. 예. 훨씬 잘 산다고 집 자체가. 이 남자는 치과 의사인 것뿐이지 이 여성분이 외모도 연예인급이고 일반인인데 집도 훨씬 잘 살아. 거의 한 수백억 대 예 그 느낌이고 이 남자는 그냥 치과 의사고 예. 이렇게 돼 이게 균형이 맞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균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균형이.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지 실제로 그냥 일반 여자가 뭐 잘 사는 집을 만나고 이런 건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없어. 그럼 집안 안 좋은 여자는 집안 안 좋은 사람 만나서 돈 잘 벌고 성공해서 살면 되죠. 그게 왜 문제지? 작가님?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집안 안 좋은 사람은 어쩌라는 얘기냐? 그럼 집안 안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그러고선 같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되죠.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는 거야. 그게 문제지. 그쵸? 귤귤에이님. 맞아요. 사촌 언니 의사 남편 만났는데 의사 집안 아니고 선생님 집안이었어요. 사촌 언니네는 경찰 집안이었으니 둘 다 공무원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이라니까요. 대대로 의사 집안은 그렇게 안 만나요. 그게. 대대로 법조인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인 경우들은 그렇게 사실은 격차나는 집안을 들이는 경우를 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까워요 그게. 그냥 일어날 확률이 없는 거야 사실. 아티스트 조커님 "서로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라는 뜻인가요? 주제 파악하라는 뜻인가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그게 중요한 건 그렇게 만난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라는 거야. 뭐가 문제냐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밖에 안 만나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만나죠 어차피. 예. 그게. 그렇게밖에 안 만나지는 게 현실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현실인데. 예. 그럼 만나 봐요 가능하면. 예. 중요한 거는 이게 그렇게밖에 안 만나진다니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야. 그렇게 안 만나려고 하니까. 예. 못 만나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만나도 이혼하는 거라니까요. 설령 만나도. 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어. 귤귤레이님. 물론 사촌 언니는 겁나 예쁘고 똑똑합니다. 그 정도 돼야 의사 남편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렇다니까요. 이 현지님 집안 안 좋은데 장래성 있는 남자를 잘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되게 현진님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본인은 집안이 안 좋은데 장래성 있는 남자는 구려요라고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여성은. 본인 집안이 안 좋으면 그럼 본인도 구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반대로 상대방의 본인을 그렇게 평가하면은 본인도 짜증 날 거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게.
예. 저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게 가장 베스트고 제 생각에는. 아티스트 조건. 근데 저번 시간 집안 환경 보라고 살피라고 하셔서 그거는 본인 집안이 환경이 좋으신 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집안 환경이 또 괜찮으신 분들이 또 아닌 사람을 또 찾을까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표님. 근데 대대로 의사 집안, 변호사 집안 이런 집안이 별로 없지 않나요? 의사 부모가 자식까지 의사로 키우기는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건 대대로 의사 집안이 아닌 경우기 때문에 그래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본인 부모만 의사인 경우니까 그렇지. 더 할아버지 세대 아니면은 그 일가 친척들까지도 의사여야죠. 영님, 사촌 언니가 약사인데 개천의 용인데 40대 미혼이에요. 그 이유가 친정이 가난하니까 결혼 못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런 패턴이라서 그런 거야. 그분이 결혼을 못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친정이 가난하니까 결혼을 못 한다라는 얘기는 그럼 시댁도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되지. 같은 약사에. 근데 그거를 허용을 안 하니까 결혼까지도 안 되는 거죠, 문제가. 그리고 저분은 약사잖아요. 저분이 40 대가 약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20 살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만든 거고 10대 때까지. 그 이후에 발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계속 어느 정도 사람은 좀 발전해 나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형님 과거 좋아하는 남자가 의사인데 차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쌤의 개발세발님 장래성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보통은요. 그쵸. 그게 문제죠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귤그레님 누나를 아이봉으로 세척해야 할까요? 뭐 나쁘지도 않습니다. 예, 누나를. 아이봉으로 세척을 하든 진짜 뭐 하우돈이 되든 하나를 뽑아 눈을. 하우돈으로 다녀요 그냥. 내가 만약 잘못 고르면 진짜 거의 그 마음으로 골라야 돼. 진짜 하우돈이 되겠다 마음으로. 너무 대충 고르니까 그러지. 대충 고르니까. 아티스트 콘 이혼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랑으로 하라는 첫 이야기가 흐려지는 유유. 아 사랑으로 꼭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급이 맞지 않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게 또 시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 보거나 만약에 내가 또래를 만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는 중요하죠. 또래를 만난다라고 하면 어리신 분들은. 근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40-50 대에 결혼했는데 뭐 부모님을 보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왜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을 보는 게 의미가 없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40-50 대. 40-50 대가 되면 이미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부모님을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20대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한 본질적인 모습이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사람의 부모님을 보면은 쪼금 더 저 나이대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미 다 뚜껑이 열려서 성향이고 뭐고 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완전히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고 잘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만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 사실은 그게. 용현님 안녕하세요. 보리님도 안녕하세요. 윤우님 나이 들어 결혼하면 부모님도 기력 없어서 반대도 덜 하시나요? 어 나이 들어 나이가 얼마까지 들었느냐는 건 또 애매합니다. 예. 여성들은 반대하지 않아요. 진짜. 여성들은 다 환영합니다. 제가 상담했을 때. 예.
여성분 나이 40이 넘어가면요. 어머니들 다 쌍수 들고 환영해요. 집 잘 사는 집도 다. 예. 올 쌍수 들고 환영하면 진짜 이러세요, 다들. 예. 예를 들어서 집이 되게 잘 사는 여성분인데 있어요, 상담하면. 여성분인데 40이 넘었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실 때 있거든요. 그 어머니는 만약에 그 여성분이 아무 남자 데려오면 진짜 다 환영합니다. 그냥 뭐 직업이 없어도 환영하셔. 예. 직업이 없어도. 그냥 진짜 막 진짜 이래. 예. 신사주의권님 빨리 처분하고 싶었어요. 아, 그런 표현보다는 그 딸이 지금까지 있는 모습이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내가 이제 진짜 죽으면은 이 딸은 누구랑 사나를 실제 걱정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남자는 또 아니에요. 남자는 또 안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는 또 안 그래요, 어머니들이. 예. 근데 여성분은 진짜 그래요. 남자가 진짜 아예 직업이 없어도 환영하실 거예요. 여자 집이 잘 살아도.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또 다르니까 자녀가 또 만약에 전현무 그렇잖아요. 전현무. 전현무를 예를 들으면 돼요. 아들이 잘났다 그러면은 어머니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게. 김종국도 포함인가? 근데 남자는 조금 달라. 그래도 어머니가 또 그냥 보내려고는 또 안 해요. 남자 쪽은 좀 반대예요. 예예예. 쿠얼리님 말씀대로 그래요. 저희 집안에 40대 후반 노총각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 끼고 살아야 한다셔서 장가 못 가더라고요. 크크. 진짜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남자들은 좀 느낌이 약간 달라. 이제 상담하면은 근데 남자분이 나이가 있으신데 어머니랑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느끼진 않았지만 진짜 여성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성들이 오히려 결혼하면은 여성의 집이 더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예.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유정님, "아들은 왜 쉽게 장가 안 보내는 걸까요?" 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잘난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그랬을 때 시어머니들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해요. 맞아요. 유정님. 박수홍 부모님도 그런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일 수는 있죠. 쪼끔 얘기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박수홍 풀었을 때 했잖아요. 박수홍이 이 여자친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분명히 쪼끔 이상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을 거라고 예전에 라이브 때 했잖아요. 사주 보고 그거 나오기 전에. 그랬을 때 딱 진작 이거 터졌잖아요, 여기. 그쵸. 그게 있다니까. 광식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엄청 당했어요." 그게 좀 개념이 달라. 그게 실제로 상담 때 오시면요. 그 느낌이 전해져요. 진짜 달라. 예. 제가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싱글이신 분들은 어머니랑 오면요 상당히 편해, 상담이. 어머니가 옆에서 때리고 있거든요. 딸을 40대 딸 그냥 막
패 주먹으로 옆에서 야 네가 눈을 낮추라고 막 예, 미쳤다고 얘가 눈이 높다고 나이도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때리고 있다니까요. 제가 별말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정리를 해줘. 예, 집이 잘 살아도 그게 없어요. 장사 없어. 그거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 진짜. 아무튼 이게 뭐 갑자기 이혼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러면 이혼했을 때 예, 언제 이혼해야 되는가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거면 빨리 해야 됩니다. 이혼을 할 거면 빨리 하세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예. 제 생각에 이혼은 막 여성분들이 뭐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버티고 나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은. 예. 이혼은 결혼하고 나서 제 생각엔 이혼할 거면은 한, 한 1~2년이면 답 나오거든요, 사실은. 1년도 안 걸려. 1년이면 답 나오는데 1년 안에 해도 돼요, 이혼은. 예. 엠피님 안녕하세요. 예, 주제가 솔깃하네. 왜 솔깃해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은 1년 이내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문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왜 1년 안에 못 하는지 알아요? 그게 본인도 계산을 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도 계산을 해서. 예.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누구 탓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자기가 능력 있거나 집안에 잘 사는 여성들은요. 1년 안에 이혼을 합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혼이 소송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걸린다 해도요. 실제 따로 사는 거는 1년 안에 해요. 실제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실제로 제가 진짜 집이 좀 잘 사는 집 여성들을 보면요. 이혼을 대부분 1년 이내에 했어요. 예. 근데 오히려 좀 집이 못 살수록 이혼을 빨리 못 해요. 이것도. 예. 집이 못 살수록.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홀로서기를 못할 정도라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문제야 그거는. 예. 본인도 문제인 겁니다. 윤우님 말씀이 좀 맞죠. 든든한 친정이 있어야 이혼하죠. 예.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중요한 건 이거를 미루고 있다고 해서 뒤에 좋아질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좋아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 그래야지 뭔가 내 사주가 멀쩡하면 재혼을 하든가 뭔가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뒤에서 이혼하면요 더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나쁜 거를 오래 견디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더 오래 가는 겁니다. 그게. 아티스트 조커님 위자료를 잘 받아야죠. 위자료 못 받아. 못 받아요 위자료. 예. 무슨 위자료를 받아. 그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면 이혼을 안 하죠. 예. 그게 안 된다니까. 여성들이 이혼했을 때 무슨 진짜 외국처럼 위자료 많이 못 받아요. 진짜. 그게. 정말 오해예요. 위자료가 클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오해야. 위자료는 정말로 별로 도움이 안 될 수준입니다. 거의. 생각보다. 위자료를 못 받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예. 의미가 없어요. 사실 위자료는. 양육비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라는 겁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돼요. 예.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 하고 본인이 빨리 다시 홀로서기를 하고 본인의 능력을 따라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혼을 하면은 본인이 능력이 또 별로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미혼이신보다 이혼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능력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하신 분들이. 예, 그래도. 우울증만 극복이 되면. 우울증만 극복이 되면 우울증이 없다라는 가정하고 가정이나 그걸 극복했다라는 가정하에는 이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능력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뭔가 확실히 본인의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 안고 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더 많이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게. 쿠얼리님 안 간 것보다 갔다 온 게 낫다. 또 그렇게까지 표현하긴 그렇고 그냥 능력치가 낮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예. 능력치가 낮다. 그래. 어차피 받을 것도 없으니까 빨리 이혼해라. 맞아. 그게. 빨리 이혼해 그냥 무조건. 예. 이해가 되셨죠, 그게. 근데 뭐 20살이 된 다음에 이혼하고 막 그러면은 본인 인생 다 갔습니다, 그냥. 사실은. 애가 20살이 넘으면 이혼하겠네요. 그냥 다 갔어, 그냥. 예. 그래서 이게 안 돼. 예. 자기 사주에 극단적으로 성공하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걸 키우셨다 나이가 들고 애가 큰 다음에 이혼했는데도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분들은 그 전에 경력 단절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혼 전에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 자기 발전을 많이 이뤄냈다. 이런 분들이에요, 다.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일반적인 그냥 여성분, 결혼하신 여성분의 제 생각에는 한 20%밖에 안 돼. 20%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토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20%가 뭐야? 사실 10%도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혼한 뒤에 완전 홀로서기를 한 뒤에도 계속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성은 실제로 10% 훨씬 미만이라고요. 네. 작가님, 근데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이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그렇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해도 명확하지를 않아서 그래. 문제가. 근데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한다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외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도.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애가 16살에 이혼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이혼한 거야.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창피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한테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럴 바에는 외도하지 말고 이혼한 다음에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그걸 좀 자녀한테 들키는 걸 좀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애들이 이제 큰 다음에 20살이 넘어서는 쪼끔 더 그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그때는 좀 이혼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좀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안 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잘. 또 명분도 약한 것도 있어요. 아이가 20살 이전에 이혼하는 것도 명분이 좀 약해, 사실은.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이런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되게 강력한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할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그게 애매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 하늘님, 혹시 혼자가 할 수 있는 사주인데 결혼이나 연애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예. 없어, 없어. 어렸을 때 공부 수준인 거야, 그 얘기는 정말로. 예.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중요한 거. 근데 애초에 공부를 못 했던 사람이 20 대가 넘어서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아 공무원 있잖아요. 에이 공무원 되는 게 뭐가 성공이야 그게. 예. 그건 진짜로 공무원분들이 그게 아직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의 얘기지 막상 공무원분들한테 얘기해 봐요. "아 넌 공무원 됐으니까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 놀리냐." 고 때릴 거야 그거는. 그쵸. 길ger이니. 그건 사랑 안 하고 성공 가능하냐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 그럴 일은 없다니까 진짜. 제가 공무원분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 들으면 공무원분을 깎아내리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야 그게. 공무원 일이라는 게 저는 박봉이라고 생각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예.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그게. 거꾸로 제가 막 "공무원 되는 것도 성공이죠." 이러면 공무원분들 놀리는 거지. 예. 객관적으로. 길ger이님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일까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가 라기보다는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운명대로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 자손을 낳고 더 발전하고 여러 가지 운명대로 가요.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안 낳으면요. 그만한 내 사주에 나온 돈을 또 못 벌고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다라고 하더라도 연애를 하고 그래야지 운명에서는 그 연애라는 거 사람을 만나고 사랑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운명을 더 발전시켜요. 이 사람의 재복이 이 정도니까 더 돈을 벌게 해 줘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본인 혼자서는 쥐뿔도 없어. 없어요.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 진짜로. 공부로서 성공하는 거밖에 없는데 공부를 원래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도 공부 잘 원래부터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사람의 얘긴데 그리고 그것도 중고등학교 때까지의 얘기지 성인이 됐을 때 누가 공부를 그렇게 박 터지게 하기가 쉽나요? 안 돼. 그게. 목적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려면 내가 이걸 합격을 해야 돼. 이래야만 또 붙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어렸을 때 엄마를 기쁘게 해 줘야지 이 느낌이랑 똑같아. 근데 갑자기 30이 돼 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해 줘서 여기에 돼야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목적 의식 자체가. 그게 안 된다니까 진짜.